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중심으로 더 뉴 그랜저, 올 뉴 그랜저 아니고 더 뉴 그랜저 3.3 시승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6세대 그랜저를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처음 접하네요. 그랬어요.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전에 어땠는지.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도 그렇고 허리랑 엉덩이 쪽으로 올라오는 진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동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한 시속 한 80km 정도부터 예. 진동이 늘기 시작해요.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는 시트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쿠션 적당한 부드러움에 쿠션 자체의 두께는 이렇게 두텁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좀 편안하게 타는 차의 성격상 아주 타이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트를 만든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드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 높이에 비해서 새로 적용된 풀 LCD 계기판 높이가 약간 높이 올라와 있는, 스티어링 휠 쪽에 좀 가깝게 튀어나와 있고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체형이신 분들은 안전키가 저보다 작으시겠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약간 스티어링 휠을 높여서 설정을 했을 때에는 계기판 위쪽이 상당히 많이 가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치를 그렇게 한 탓도 있겠지만은 LCD 계기판을 쓴 차들에서들 지적사항이 되고 하는, 너무 디자인이 평면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현대차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디자인에서도 뭔가 좀 고급스럽다거나 개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특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계기판 부분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연결되는 부분이 잘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꺾여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만나는 부분이 조금 좀 거칠어 보이는 것도 굳이 꼽자면 흠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전 세대 HG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계기판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론 운전에 집중한다면야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시각적인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좀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시보드 아래쪽 부분 상당히 가로 방향으로 넓게 선을 배치를 해서 차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그 아래의 물리적 버튼들도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놓았고, 새로 적용한 컬러 LCD 공기조절 장치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 기능도 잘 알 수가 있어서 보기 좋고 쓰기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들은 LCD 화면에 표시를 하고, 많이 쓰는 온도 조절이라든가 뭐 오토 버튼, 그리고 열선 버튼 같은 것들, 이것들은 따로 물리 버튼으로 아주 자주 쓰는 것들만 빼놓은 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불만스러울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장재 재질 그리고 색깔 구성, 것들 모두 좀 편안한 느낌이 들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도록 적당한 곡선과 곡면을 절제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버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모델들에 먼저 썼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는 있지만은 이 주변 센터 콘솔 부분과 일체감이 들도록 같은 평면상에 구성을 해놓아서 다르게 튀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넓어 보이고
여유 있는 느낌이 들도록 적당한 여백을 깔끔하게 구성해 놓은 부분들도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변속 버튼 쓰면서 센터 콘솔 아래쪽에 상당히 넓고 그래도 큰 공간이 만들어져서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변속 버튼 옆에 있는 수납 공간은 아주 큰 사이즈까지는 어렵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XR 정도 사이즈의 스마트폰은 그냥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무선 충전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 USB 포트도 2개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제한 속도에 약간 못 미치는 속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나왔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속도로 달렸을 때에도 유리창 앞유리 모서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소음이 들려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랜저에서는 좀 그런 거는 느끼기가 어렵고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외부 소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특히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잘 걸러져서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실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HDA 기능을 작동시키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여러 브랜드 차들 중에서 아마 현대, 기아차만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스티어링 어시스트까지 같이 작동을 했을 때 스티어링에서 손을 뗀 상태로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차도 아마 없을 겁니다. 소나타에서도 경험했지만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자동으로 차로 중앙을 따라서 스티어링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작동을 합니다.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 상태로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래도 계속 안 잡으면 경고 음이 나겠죠. 네. 시속 100km에서 엔진 회전수는 약 1800rpm 정도를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묵직한 톤으로 걸러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거슬리는 그런 특성은 느낄 수가 없고요. 특히 콘크리트 노면을 지나는 도중에도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좀 아스팔트보다는 시끄럽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스팔트 노면과 큰 차이가 없이 콘크리트 노면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고유의 노이즈가 묵직하게 들어오는 그런 특성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무게감도 적당한 편이고 전반적인 차체 움직임도 비교적 여유 있으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잘한 진동들 그런 부분들은 앞뒤쪽에서 모두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뭐 스티어링 휠에서 느낄 수 있는 진동도 있지만은 왼발을 풋레스트에 올려놓은 상태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풋레스트 쪽에서 올라오는 진동들도 꾸준히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동반석에 앉았을 때에는 발바닥 전체로 그런 진동이 계속 올라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네요. 시승 코스가 이렇게 노면의 요철이 심하지 않은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움직임을 기본으로 좀 차체 움직임을 억제하려는 그런 특성들을 잘 맞추려고 애를 쓴 그런 특성들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여유 있고 부드럽고 좀 어느 정도 출렁하는 느낌이 있더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뭔가 충격을 받아내기보다는 크고 작은 움직임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으면서 여유 있게 풀어내는 그런 과거 그랜저 스타일의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실 텐데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이랬다고 한다면은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차가 좀 생각보다 편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고요.
스타일 면에서도 어느 정도 파격적이고 좀 더 젊은 감각을 추구했다라는 게 차의 움직임, 승차감 그런 측면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과 이렇게 진동이 많이 전달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타겟은 잘 잡았지만 구현은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다음 세대 모델에 가서나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제품 설명할 때 뭐 어디를 어떻게 개선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나름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었겠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옆방향에 거슬리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다라는 위아래 방향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뒤에 테일램프의 존재감이 네. IG가 더 강한 것 같아. 페이스리프트 전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안경처럼 오므라진 것도 있지만 네. 선이 굵었다 가늘었다 하면서 네. 이 회계 끝이 되게 날카로운 느낌이 네. 나서 예리하면서도 되게 유연했었거든. 네. 근데 지금 이 차에서는 그러한 어떤 진짜 그게 피네스잖아. 네. 그런 피네스는 안 보여. 네. 그냥 되게 우아하고 안정감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 이게 뒤에서 봤을 때 테일램프의 인상. 의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난 좀 더 섬세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밤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딱 뭔가 또렷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볼륨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네. 그 라인도 있지만 이 각도 살아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선의 어떤 유리함도 있고 네. 조금 더 인상이 강하거든. 예. 근데 확실히 이 그랜저의 디자인에서는 앞쪽은 되게 블링블링하고 되게 공격적인데 예. 파격적인데 예. 뒤쪽을 가면은 확실히 조금 더 진중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차는 보통 마주오는 차는 지나가지만 예. 앞에 계속 가는 차는 뒷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그랜저의 존재감 그런 거를 좀 더 보여주고 싶었나 싶네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뒤에 따라가는 차한테는 뭐 프레젠테이션에 얘기했었던 뭐 성공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런데 되게 세련되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딱히 뭐 감흥은 없네요. 그냥 딱히 흠잡을 때도 없지만 딱히 감탄할 때도 없어. 그러니까 딱 대중 브랜드 차야. 잘 만들었네요. 아니 이런 게 딱 질감보다는 양감이라고 하잖아. 세단에 뭔가 좀 개성을 부여하고 임팩트를 부여를 해서 죽어가는 세단을 살리고 싶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소나타는 그런 시도가 조금 느껴지거든. 예. 왜냐면 확실히 라이드가 달라졌으니까 예. 거칠긴 해도 아직. 예.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예. 그러니까 플랫폼이 원래 거라는 게 그냥 보여. 예.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한번 소리 한번 팍 내고 네. 그런 다음 나머지는 적당하게 네. 전반적으로 품질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기존 그랜저 고객 친구도 놓치고 싶지 않은,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은 이거 기암이잖아. 네. 이 차는 N이 안 나올 거니까. 소나타에 N이 나오니까. 뭐 지금 뭐 디테일하게 뭐 자세하게 뭐 이거저거 해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버튼 감촉이라든가 손끝에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르게 잘 해놨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중차 브랜드의 다른 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메스티지의 최상급 정도까지 네.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봤을 때 보면 난 여기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제일 거슬리는 게 네. 뭐냐면 하이글로시 블랙 부분에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 네. 그 부분이 제일 빛이 왜곡되는 거. 맞아요. 그거가 제일 많이 보여. 그게 그 디스플레이 두 개의 그 그릴 쪽에서도 베젤 쪽에서도 보이지만 네. 여기에 HVAC 쪽에 스위치들 있잖아. 네. 스위치들도 보면 울퉁불퉁하거든. 네. 그러니까 옛날에 피아노 블랙 같은 경우에는 표면 연마를 엄청나게 해서 네. 만들거든. 요즘은 이렇게 저기 냉동 성형법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순식간에 팍 하고 성형을 해버리는 것 때문에 싸져서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지만 네. 옛날에 그 피아노 블랙의 질감은 아니거든. 피아노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나죠. 혼나지. 그러니까 이런 게 깊이감이잖아. 네. 그러니까는 유광 블랙이고 깨끗하게 닦여져 있을 때 예쁘기는 하지만 그땐 조명을 하지 말아야 돼. 네. 그리고 이 차도 색깔은 라이트 베이지나 브라운을 해야겠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 위에 오디오 펑션 스위치하고 그 윗줄 네. 그거하고 밑에 HVAC 스위치하고 네. 보면 디자인 컨셉이 다르잖아. 음. 인터페이스가 위에 거는 얇은 스위치하고 네. 다이얼이고 밑에 거는 네모난 스위치하고 토글 스위치야. 온도 조절이 토글이잖아. 네. 아래 위 토글. 네. 그리고 볼륨 조절하고 튠은 다이얼이야.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정 컨셉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 다이얼을 쓰는 차는 다이얼만 쓰고 네. 로터리 노브를 쓰는 차는 로터리 노브만 써야 돼. 네. 요거는 두 개가 다른 컨셉이야. 이것도 매스 브랜드 특징이거든.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렇게 안 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디자인만. 예. 그 보면 스위치 아래쪽에다가는 그렇게 해줬잖아. 예. 위에 거는 반사가 또렷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밑에 거는 블랙에 버튼을 해놨으니까 안에다가 조명을 하나씩 넣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마치 스위치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네. 한 덩어리 더 붙여주고. 네. 뭐 차 얘기는 더 해야 되겠지만 시승 소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